어젯밤 미국에서 마벨이라는 회사가 하루 만에 32% 폭등했어요. 290달러 79센트. 26해 만에 최대 상승폭이에요. 회사 하나가 단 하루에 몸값이 50조 원 넘게 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유는 딱 한 사람이었어요. 엔비디아 젠슨 황, 대만 무대에서 마벨을 가리키며 다음 1조 달러 기업이라고 한마디 했거든요. 그 한마디에 미국 증시가 들썩이고 오늘 한국 광통신주가 또 우르르 따라 올랐어요. 자, 여기서 다른 채널들은 어떤 종목 사라를 알려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반대로 갈게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시죠? 또 태만에 따라 사도 되나? 그 마음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는 법이 아니라 안 물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오르는 종목들 중에 사면 그대로 물리는 게 섞여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회사는 13배 올랐다가 반토막 났고 어떤 회사는 거래소가 위험하다고 경고까지 때렸어요. 똑같이 광통신주라고 묶여 있는데 말이죠. 오늘 그걸 하나도 안 빼고 다 가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역사 경제 해결사예요. 오늘은 이 광통신 열풍을 세 덩어리로 뜯어볼게요. 첫째, 젠슨 황기 왜 지금 이걸 띄웠는지. 둘째, 한국에서 엮이는 종목을 하나도 안 빼고 다 보여드릴 거예요. 매출이 얼마인지, 흑자인지, 적자인지까지 숫자로 깔게요. 그리고 셋째가 오늘의 진짜 핵심이에요. 그 종목들을 실적으로 버티는 회사랑 기대만으로 뜬 위험한 회사 두 줄로 딱 갈라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뭘 피해야 하는지 보이거든요. 같은 광통신인데 아는 천지 차이예요. 끝까지 보시면 다음에 누가 이거 젠슨황 수혜주래 라고 떠들어도 진짜인지 거품인지 스스로 가려낼 수 있어요. 종목 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안 물리는 눈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 여러분 지갑을 지키는 힘이고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지금 시장이 어디 서 있는지 그릴게요. 올해 AI 시장의 주인공은 계속 엔비디아였어요. GPU, 그러니까 연산을 담당하는 칩이요. 근데 최근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GPU는 너무 올랐다. 그럼 다음은 어디냐? 는 질문이 시장에 쫙 깔린 거예요. 그 답으로 갑자기 떠오른 게 광통신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AI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쏟아지는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 칩끼리 있는 구리선은 2차선 국도예요. 차가 막혀요. 그래서 빛으로 신호를 보내는 16차선 고속도로, 그게 광통신이 필요해진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둘로 갈렸어요. 한쪽은 GPU 다음은 무조건 연결이다, 더 간다 예요. 다른 한쪽은 실적도 없는데 말 한마디에 또 광풍이다, 상투다 예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분위기는 공포보다 탐욕 쪽으로 확 기울어 있어요. 다들 사고 싶어 안달이죠. 바로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해요. 지금 안 사면 나만 손해 라고 느낄 때 거품도 같이 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라 마라 안 합니다. 직접 확인할 숫자랑 피해야 할 자리만 짚어드릴게요. 먼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갈게요. 젠슨 황기 가리킨 방향, 그 자체는 진짜예요. 거품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가 띄운 건 특정 종목 하나가 아니라 연결이라는 길 자체거든요. AI가 발전하는 건 결국 막힌 곳을 하나씩 뚫어가는 과정이에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엔 연산이 막혔어요. 그래서 GPU가 떴죠. 그 다음엔 저장이 막혔어요. 그래서 메모리, HBM이 떴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막힌 게 연결이에요. 칩끼리, 서버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요. 그 통로의 핵심이 바로 광통신이에요. 왜 하필 빛이냐?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면 구리선은 한계가 와요. 열도 나고 느려져요. 물을 콸콸 쏟아붓는데 호스가 가늘면 터지잖아요. 그 가는 호스를 빛으로 만든 굵은 송수관으로 바꾸는 공사, 그게 광통신이에요. 데이터가 늘수록 이 공사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젠슨 황이 가리킨 마벨이 바로 그 송수관을 설계하는 회사예요. 숫자로 보면 감이 와요. 마벨의 작년 한 해 매출이 8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1조 원이에요. 한 해 만에 42% 늘었어요. 직전 분기만 보면 매출이 한 해 전보다 63% 폭증했고요. AI 덕에 회사가 진짜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말로만 띄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지난 3월에 마벨에 20억 달러, 약 2조 9천억 원을 선투자했어요. 돈을 먼저 넣어놓고 무대에서 띄운 거죠. 그러니까 이번 흐름은 그냥 입소문 한 방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돈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자, 그럼 한국이에요.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전기를 빛으로 바꿔주는 통역기, 광트랜시버, 그리고 빛이 지나갈 길, 광섬유 케이블이요. 한국엔 이 둘을 만드는 회사가 다 있어요.
게다가 광통신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비친호를 받아줄 고급 기판도 필요하고 그 위에서 전기를 안정시키는 작은 부품도 같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광통신, 기판, 부품까지 줄줄이 엮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왜 떴나의 진짜 그림이에요. 방향은 진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딱 다른 채널들이랑 똑같아져요. 방향 좋네, 그럼 사야지 하고 아무거나 집으면 그게 바로 물리는 길이거든요. 지금부터가 오늘의 진짜 본론이에요. 자, 한국에서 엮이는 회사들을 하나도 안 빼고 깔아볼게요. 대신 처음부터 두 줄로 갈라서 보여드릴게요. 한 줄은 실적으로 버티는 회사, 다른 한 줄은 기대만으로 뜬 위험한 회사예요. 먼저 실적 쪽부터요. 이쪽은 숫자가 받쳐줘요. 첫째, 이수페타시스. 5 중 실적이 압도적일 위에요. AI 서버용 고다층 기판을 만드는 세계의 3곳뿐인 회사거든요. 직전 분기 매출이 3,403억으로 한 해 전보다 35% 늘었고 영업이익이 672억이에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20%예요. 광통신 테마주 중에 이 정도 버는 곳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받을 일감, 수주장호가 5,737억으로 60% 늘었다는 거예요. 고객이 구글이랑 엔비디아고요. 참고로 파이-ER 30배라 부담이란 말 도는데 실제로 확인하니 약 19.7배예요. 둘째, 대덕전자. 이 회사의 분기가 진짜 좋았어요. 매출 3,463억으로 61% 늘었고 작년 같은 기간 62억 적자였던 영업이익이 513억 흑자로 돌아섰어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한 거예요. 기대가 아니라 실적이 실제로 방향을 튼 거죠. 셋째, 코리아 서키트. 서버급 고급 기판을 만드는데 올해 매출 1조 7천억에 영업이익이 한 해 전보다 151%늘 거란 전망이에요. 이익이 2배 반 뛰는 거죠. 다만 영업이익률 자체는 8%대로 높진 않아요. 덩치는 큰데 마진은 얇은 편이에요. 넷째, 심텍. 반도체 메모리용 기판 강자예요. AI랑 HBM 수요가 늘면 같이 수혜를 봐요. 기판 쪽에서 기술력 있는 회사고요. 다만 거꾸로 보면 메모리 업황 사이클에 실적이 출렁여요. 메모리가 꺾이면 같이 흔들리는 구조라는 건 기억해 두세요. 다섯째, 대주전자재료. 전기를 안정시키는 부품 MLCC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들어 삼성전기에 납품해요. 1분기 매출 909억으로 68% 늘었고 영업이익 92억을 냈어요. 올해 영업이익이 91%늘 거란 전망이고요. 부품 아래 소재까지 온기가 퍼진다는 증거예요. 정리하면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심텍, 대주전자재료. 이 5은 공통점이 있어요. 흑자거나 흑자로 막 돌아섰고 매출이 한 번 반짝이 아니라 추세로 늘어요. 기대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회사들이에요. 자, 이제 반대쪽 줄을 볼 차례예요. 여기서부터는 기대만으로 뜬 쪽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가장 화제인 종목들이 오히려 이쪽에 많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화려한 상승률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하나씩 까볼게요. 첫째가 옵티코어예요. 옵티코어. AI, 데이터 센터용 광 트랜시버를 만들어요. 직전 분기 매출이 한 해 전보다 284% 폭증했다고 화제가 됐죠. 근데 거꾸로 보세요. 작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오히려 44% 줄었고 영업손실 51억, 순손실 155억이에요. 자본 잠식 우려까지 나왔고 최근 주식 병합도 했어요. 한 분기 284%만 보면 엄청나 보이는데 한 해 전체로 보면 매출이 줄고 적자가 깊었던 회사예요. 화려한 한 숫자에 홀리면 안 되는 대표 사례예요. 성장 기대는 큰데 발밑이 약해요. 이런 회사는 분위기 식는 순간 가장 먼저 흔들려요. 둘째, 대한광통신. 국내 유일하게 광섬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알짜 회사예요. 이야기 자체는 제일 그럴듯해요. AI, 데이터 센터 광 케이블 수요에 미국이 푸는 통신 인프라 호재까지요. 근데 작년 실적은 매출이 8.7% 줄고 영업손실이 214억으로 적자가 더 커졌어요. 실적은 아직 안 나왔는데 주가만 먼저 뛴 거예요. 연초 2,800원이던 게 5월엔 31,500원, 11배까지 갔어요. 그러니 거래소가 5월에만 2번, 8일과 28일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어요. 거래소가 직접 위험하다고 경고등을 켠 거예요. 회사는 알짜인데 가격이 너무 뜨거워요. 셋째, 빛과전자. 이게 오늘 가장 무서운 사례예요.
광 트랜시버 만드는 회사인데 저점 590이 원에서 사상 최고가 8,100원까지 13배 넘게 폭등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고점 대비 반토막 마이너스 52%예요. 위에서 산 사람은 돈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넷째, 우리로. 한 달 만에 785% 폭등했어요. 8배 가까이요. 근데 이 회사 새해 연속 적자예요.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주가만 미친 듯이 뛴 거죠. 빛과 전자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실적 없이 기대만으로 오르면 결국 반토막 나는 게 수순이에요. 다섯째, 코이버. 광전송 장비를 만드는데 로드엠이라는 핵심 장비를 국내 유일하게 직접 만들어요. KT 같은 통신사가 주요 고객이죠. 직전 분기 영업이익이 128% 늘면서 흑자 전환은 했어요. 근데 거꾸로 보면 데이터 센터보다 통신사 투자 사이클의 실적이 좌우돼서 성장 속도가 느려요. 마지막으로 경계선 회사 하나, 오이솔루션. 국내 광 트랜시버 점유율 1위고 작년 매출이 79% 늘면서 적자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방향은 좋아요. 근데 1분기 영업이익이 아직 거의 연기예요. 흑자 전환은 하반기 기대지 확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반, 경계선이에요. 한 번 더 줄을 쓸게요. 실적으로 버티는 쪽엔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심텍, 대주전자재료. 위험한 쪽엔 옵티코어, 대한광통신, 빛과전자, 우리로. 코이버랑 오이솔루션은 중간이고요. 같은 광통신주인데 이렇게 갈려요. 그럼 이걸 어떻게 거르냐? 그게 지금부터예요. 자, 오늘의 진짜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물리느냐? 방금 빛과전자가 13배 올랐다, 반토막 났다고 했죠. 우리로는 785% 올랐는데 새해 적자고요. 이런데 물리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왜 오르는지는 봤는데 진짜 돈을 버는지는 안 본 거예요. 그래서 거르는 기준을 딱 3개만 드릴게요. 이거 셋만 봐도 위험한 종목 대부분이 걸러져요. 첫째, 영업이익이 흑자냐 적자냐.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해요.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적자 회사가 테마로 급등했다. 그럼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아까 위험그룹의 옵티코어, 대한광통신, 우리로. 이 셋의 공통점이 뭐였죠? 다 적자예요. 반대로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는 흑자고요. 이 한 줄만 봐도 두 그룹이 갈려요. 둘째, 매출 증가가 한 번 반짝이냐, 계속되는 추세냐예요. 옵티코어처럼 한 분기만 284% 튀고 한 해 전체로는 매출이 줄었다면 그건 추세가 아니라 착시일 수 있어요. 한 분기 숫자에 홀리지 말고 작년 한 해랑 앞으로 받을 일감인 수주장호까지 보세요. 셋째, 거래소 투자 경고랑 주가 과열 신호예요. 대한광통신처럼 거래소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는 건 공식 기관이 이거 비정상적으로 올랐다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무시하면 안 돼요. 주가가 회사 순자산보다 몇십 배 비싼지, 단기간에 몇 배 뛰었는지도 같이 보세요. 이 세 가지로 다시 보면 빛과전자도 우리로도 미리 걸을 수 있었어요. 적자인데 단기간에 몇 배가 뛰었으니까요. 신호가 다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안 보고 남들 다 사니까 들어갔다가 반토막을 맞은 거죠. 이 셋만 체크해도 그 자리는 피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상황별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이미 광통신주를 들고 계신 분, 지금 당장 내가 산 게 실적 그룹인지 위험 그룹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위험 그룹이라면 더 오를 기대로 버티는 건지 이미 충분히 올랐는지 냉정하게 점검할 시점이에요. 아직 안 들어가신 분, 제일 위험한 게 급등 직후 추격 매수예요. 빛과전자처럼 13배 오른 걸 보고 나도 하고 막차 타는 거요. 정 관심 있으면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나눠서 그것도 실적 그룹 위주로 보는 게 안 물리는 길이에요.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단기로 짧게 보는 분, 이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해요. 들어가기 전에 그 종목이 거래소 투자 경고에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경고 종목은 변동성이 극심해서 하루에 10%씩 출렁여요. 손절 기준 없이 들어가면 수익은커녕 지갑만 털리기 딱 좋아요. 그럼 이 모든 걸 어디서 직접 확인하냐고요? 회사가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전자공시, 다트에서 분기 보고서 보면 다 나와요. 투자 경고 지정은 한국거래소 공시에 떠요. 외국인이 사는지 파는지는 거래소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매일 볼 수 있고요. 낱말 말고 여기서 직접 보세요. 큰 그림으로 보면 AI 흐름은 연산에서 저장으로, 저장에서 연결로 병목이 옮겨가고 있어요. 그 방향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방향이 맞다고 모든 종목이 끝까지 오르는 건 아니에요. 방향을 아는 것과 안 물리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오늘 길게 봤으니 압축할게요. 젠슨 황이 가리킨 광통신, 그 방향 자체는 진짜예요. 근데 같은 광통신주라도 줄이 갈려요. 실적으로 버티는 쪽은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심텍, 대주전자재료. 기대만으로 뜬 위험한 쪽은 옵티코어, 대한광통신, 빛과전자, 우리로예요. 거르는 법도 다시 정리할게요. 첫째 흑자냐 적자냐, 둘째 매출이 추세냐 반짝이냐, 셋째 거래소 경고나 과열 신호가 있냐. 이 셋만 봐도 안 물려요. 한마디로 테마는 기대로 오르고 실적으로만 살아남아요. 13배 올랐다, 반토막난 빛과전자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100%는 없어요. 저는 오늘도 사라 마라 안 했어요. 숫자랑 피해야 할 자리만 짚어드렸죠. 판단은 온전히 여러분 몫이에요. 다만 이제는 낱말이 아니라 직접 공시 보고 스스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지갑을 지키는 힘이에요. 마지막으로 궁금해요. 여러분은 이 광통신 열풍 진짜 다음 주 도주의 시작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또 끓다 식을 거품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혹시 광통신주에 물려보신 적 있다면 어떤 종목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줘요. 가장 날카로운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같이 짚어볼게요. 오늘 도움됐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려요.